안녕하세요. 체육사업 양국체육관팀 윤여강 주임입니다. 처음 수처리 업무를 접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설비들이 얽혀 있고 파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수처리 업무를 진행하면서 배웠던 점들을 새로 이 업무를 하게 될 분들을 위해 또는 수처리 설비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수처리 설비의 기초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영장 사진이 있는데요. 수영장 물이 계속 넘칩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 라인, 이렇게 파란색 돼 있는 데가 트렌치라고 부르는데요. 이쪽으로 수영장 물이 넘쳐서 이제 수처리 설비로 가게 되는 개통도를 통해서 먼저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영장 수처리 개통도입니다. 기준은 지금 양국문화체육센터 기준으로 가져왔고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할 거지만 크게는 이 여과기가 어떤 방식인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사진 수영장의 개통도인데요. 밑에서는 물이 공급을 하게 되고 물들은 트렌치로 넘쳐서 우리가 밸런스 탱크라고 부르는 수위 조절 탱크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수위 조절 탱크에 이렇게 물이 모여 있으면 진모기를 1차적으로 거쳐서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그다음 펌프로 물을 밀어서 이 여과기를 통과를 한 다음에 다시 수영장으로 물이 공급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밸런스 탱크는 크게 새로운 물을 공급받거나 여기 있는 센서를 통해서 펌프를 정지하거나 급수를 가동하거나 급수를 정지하거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모기는 이 1차적으로 머리카락이나 데일밴드, 부유물들을 1차적으로 거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펌프는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판넬이라고 있는데 이 컨트롤 판넬은 수동으로 펌프를 기동하거나 약품을 주입하거나 그런 전반적인 제어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과기에서 물을 정화해서 다시 수영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봤던 밸런스 탱크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수영장에서 넘친 물들이 밑에 기계실에 있는 밸런스 탱크로 모이게 되는데요. 내부에는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물 양은 사람이 만약에 적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 밸런스 탱크의 수위는 낮을 것이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밸런스 탱크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 밸런스 탱크에는 센서가 있는데 보통은 이 센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은 저희 쪽은 이 전극봉 센서라고 해서 이렇게 봉들이 이렇게 5가닥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센서는 고수위, 그 다음 5번째 센서 제일 긴 거는 저수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긴 거는 펌프 정지, 이 두 번째로 짧은 거는 펌프 온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센서를 통해서 물을 급수받거나 펌프를 가동하거나 정지하거나 그런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이 밸런스 탱크에 저장된 물들이 1차적으로 진모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물의 흐름을 보자면은 이쪽이 밸런스 탱크.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내부에 거름망이 있습니다. 이 거름망을 통해 가지고 다시 펌프로 공급되는 이쪽에는 펌프가 있습니다. 진모기는 주기적으로 세척이 필요한데요. 진모기를 세척할 때에는 첫 번째로 펌프를 정지를 시키고 여기 있는 밸브들이랑 펌프 위에 있는 밸브들을 잠근 다음에
지금 이 밑에 보시면은 관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세 개가 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퇴수 밸브를 열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볼 밸브를 열면은 공기가 주입되면서 이 퇴수 밸브로 물이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서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내부에 있는 머리카락이라든지 밴드를 세척해야 물이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모기를 거쳐서 다음은 펌프로 가게 되는데요. 순환 펌프 뒤에 이렇게 있는 장비들이 순환 펌프입니다. 그 뒤에 진모기 이후 펌프를 거쳐서 이렇게 여과기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펌프에서 중요한 점은 일단은 이 압력계를 통해서 펌프의 이상 유무를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펌프 소리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펌프가 이렇게 세 대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수영장 수질 관리 기준에 수영장 물은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 많은 물을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사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펌프 두 대를 동시에 돌려야 그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럼 무엇이냐? 하나는 이제 교번 운전 예비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펌프에서 물을 이렇게 밀어내주는 것들이 여과기로 향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보시는 이 뒤에 있는 장비가 여과기라고 하는 장비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양곡문화체육센터랑 한강 스포츠센터는 이렇게 생긴 다층복합 여과기, 통진, 풍무, 도담은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있는 압력식 여과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다층복합 여과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층복합 여과기는 이제 여러 가지 여과제를 층으로 쌓아서 물을 통과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최상단에는 일반적으로 활성탄을 쌓고 모래, 자갈 쌓은 다음에 물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여과제 이외에도 뭐 안스라사이트라든지 하이드로필트라는 그런 다른 여과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활성탄, 모래, 자갈 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다층 여과를 통해서 최상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한 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뭐 역세척 과정이라든지 여과기 파손 시 운영을 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지금 다층복합 여과기는 높은 밀폐력으로 강한 압력으로 대량의 물을 여과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역세척 효율도 매우 좋습니다. 여과제는 주로 가네트라고 하는 검정색의 이런 모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 두세 기를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한 개가 고장이 나더라도 운영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강한 순환 펌프가 있어야 하며 아주 미세한 여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활성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활성탄 역할은 결합 잔류 염소 흡착을 통한 냄새 제거, 그리고 유기물 흡착입니다. 이 활성탄은 다른 모래나 자갈에 비해서 역세척을 통한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년에서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활성탄이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결합잔류 염소가 제거가 되지 않아서 우리 수영장 수질 관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열교환기는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수영장 물이 들어가서 이 안을 서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통과를 해서 따뜻한 물을 다시 수영장으로 공급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주의할 점으로는 내부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약 2년 주기로 세관을 해주셔야 이 열 교환 효율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시수를 직접적으로 공급할 때 이 높은 압력 때문에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차염수산 나트륨 발생 장치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소금을 전기 분해해서 이 소독약을 만드는 설비인데, 여기에 있는 저장 탱크에 락스라고 알고 계시는 이 락스 원액들이 이 CL 메터라고 써져 있는 이 수영장 유리전류염소 농도에 맞춰서 투입을 됩니다. 법적 기준으로 0.4에서 1.0mg/L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센서를 통해서 주입이 이루어지며 센서는 주기적으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방법은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에 있는 장비 기준으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응집제가 있는데요. 이 응집제는 수영장 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먼지, 단백질, 유기물, 찌꺼기들을 뭉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품입니다. 그렇게 작은 유기물들을 뭉쳐서 여과기에 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수영장에 얼마나 주입이 돼야 되냐면 물 전체에 0.3에서 0.5 ppm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 수치로만 들어서는 어느 정도일지 분간이 잘 안 가실 텐데,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여과기, 여과제 교체 직후의 수영장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면은 굉장히 탁한 그런 모습이 보이실 텐데, 이제 응집제가 알맞게 주입이 됐을 경우 이렇게 반대편 벽까지 시야가 보이는, 그래서 응집제는 적어도 탁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많아도 탁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농도와 주입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잘 잡지 못해가지고 한강이랑 이제 도담 수영장 응집제 주입량을 비교한 후 저희 물 용량에 맞는 주입량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pH 저감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수도가 한 7.2에서 7.4, 수영장은 물을 교체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계속 여과를 통해서 유지를 하고 또 역세척을 통해서 일부분 버려내고 일부분 주입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pH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유기물이 많아지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일단 pH는 법적 기준은 5.8에서 8.6 pH를 유지해야 되며, 이게 pH가 낮을 때는 수영장 물은 산성을 띠게 되고 이용객들은 눈이나 신체 부위가 따갑게 느껴질 수 있으며 수처리 설비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pH가 너무 높게 되면 수영장 물이 조금 미끈거리게 느껴지며 차염수산 나트륨 주입을 통한 소독 효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응집제가 유지되지 못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정한 pH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처리 설비 경험자들이 말하는 최고의 농도는 7.2에서 7.6 사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소독약을 통한 소독 효율이 가장 좋다고 하고, 또한 차염수 나트륨의 사용량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과기로 돌아가서 역세척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역세척이 뭔가, 이게 시설 담당자들은 맨날 역세척 한다고 어디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역세척이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세척은 수영장 여과기를 세척하는 작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영장 물의 흐름은 이렇게 들어가서 내부 여과층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정방향으로 수영장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수영장 물을 이렇게 거꾸로 주입해서 여과기를 세척하면서 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물이 정방향으로 유입되면서 찌꺼기들이나 유기물들, 그런 것들을 걸러주기 때문에 이 역세척을 통해서 여기 있는 부유물질들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역세척을 시행한 이후 우리가 린스라는 작업을 꼭 해줘야 되는데요. 역세척을 하면서 이제 내부에 있는 이 여과층이 다 뒤집힙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과 효율이 떨어져서 이 상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다시 정방향으로 해주는 작업인데, 수영장에 곧바로 들어가면 남아있는 유기물들이 수영장으로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린스라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린스 작업은 물의 흐름이 정방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수영장으로 공급되지 않고 배수로 물을 버리게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린스 작업까지 완료한 다음에 깨끗한 수질이 나오는 걸 확인한 후 다시 수영장으로 공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며, 이제 저희가 수영장 수질 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급격한 수질 악화가 있는데, 탁도가 엄청 안 좋아지거나 물색이 이상하다 등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염소 쇼크 처리 방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는 수영장 내부에 소독약을 이렇게 과다 투입해서 유리전류 염수 농도를 2에서 4 유지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알아본 법적 기준은 0.4에서 1.0 사이인데, 이것의 두세 배 소독약을 주입해서 내부에 있는 유기물들을 이렇게 태우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선행 작업돼야 될 것은 센서로 들어가는 물을 차단을 하고 해야 합니다. 염소가 갑자기 높게 주입되면은 이 센서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센서로 들어가는 물을 차단하고 그러고 주입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다음날 수영장이 운영하지 않을 때 진행을 해야 되고, 이 방법은 아비타 5000이라는 그런 40리터짜리 차염수산 나트륨 원액이 있는데, 한 통에서 두 통 정도 수영장에 투입을 합니다.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수영장 수 샘플을 떠서 유리전류 염수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리전류 염수 농도가 살짝 1.2에서 1.5 정도다. 그러면은 중화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음날 운영날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날아가서 0.4에서 1.0을 유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안 하셔도 되고, 다음날이 운영인데 2에서 3, 4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중화제를 섞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독 농도를 꼭 맞춰야 합니다. 사멸한 유기물들이 여과기 상단에 쌓이게 되면은 역세척을 한번 진행한 후 설비를 정상 가동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수영장 수 탁도, 색도 이런 게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물을 빠르게 빼고 새물을 받는 것이 이 담당자분들의 정신 건강과 이용객들의 건강에도 훨씬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큰 사고가 하나 있는데, 이제 수영장의 이용객이 대변 사고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대변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일단 물을 꼭 빼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과기랑 수납펌프 사이에 이쪽에 밸브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여과기에 못 들어가게 퇴수 밸브가 하나 있을 것인데, 이 퇴수 밸브를 열어서 펌프를 가동시켜서 바로 밖으로 내보내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통도로 보자면은 이 바닥 드레인 라인이랑 지금 여기 있는 밸브입니다. 이 퇴수 밸브, 진목이랑 펌프를 거쳐서 퇴수 밸브를 열고 물을 배출을 하고, 물 배출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진목이도 한번 세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을 빼게 되면은 물을 빼는 시간, 받는 시간, 데피는 시간까지 해서 5일 정도는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기준마다 다르겠지만은 양국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물 빼는 데는 약 4시간, 물을 다시 받는 데는 최소 16시간, 그리고 물을 다시 데피는데 계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겨울철에는 정말 오래 걸릴 것이고 여름철에는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물을 뺄 때는 수영장 타일들이 압력이 빠지면서 우수수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해놓고 물을 빼셔야 할 겁니다.
수영장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한 수영장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